저기 앞에 계시는 박지혜 기자님 먼저. 파이낸셜리스트 박지혜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그 사물 인터넷 취약점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보안 문제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상무님 말고 혹시 여기 협력사분들이 나와 계시면은 그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다른 경쟁 통신사들도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사 대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SK텔레콤을 선택하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나와 계시면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예,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예, 다만 당사 스마트홈 플랫폼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했습니다. 업로드, 다운로드 모두 그 기기와 플랫폼 간의 연동, 그 기간의 모두 통신 구간의 양방향 보안을 걸었고요. 그 보안 수준은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네. 잠시 그 질문 두 번째 답변이 있어서요. 오늘 뭐 많은 협력사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아까 광고 보셨던 위닉스사에서 나와주신 우리 김금동 마케팅 부장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위닉스 마케팅실의 김금동 부장입니다. 저희가 SK텔레콤 스마트홈을 같이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닉스에서. 첫 번째, 위닉스는 지금 현재 올 초 3월부터 중국의 IoT 기반을 구축해서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벌써 중국 쪽에 공기청정기라는 부분을 시대에 걸맞게 시장을 진출해서 지금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SK텔레콤이라고 이제 이슈가 내부적으로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아까 TF 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홈 서비스는 다양한 기기가 하나의 앱에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동돼야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위닉스는 제습기에 대해서 마켓시어 거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에어워셔, 정수기, 온풍기 등 기타 제품군들이 많고 또한 홈 디바이스에 관련된 여러 제품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의 앱 안에서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100% 기능을 하는데 저희 제품을 할 때마다 앱을 만들고 한다라고 하면 고객 차원에서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상에서 SK텔레콤 이라는 가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 또 SK텔레콤이 다른 통신사 대비해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등 통신사와 1등 중견업체가 같이 만나야 파급적인 효과가 더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SK텔레콤이 스마트홈 서비스에서 최초라는 부분에서 최초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마케팅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선도자의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희 위닉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에 대한 확대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의 차별화 컨셉 발굴도 되고 개발로 인해서 어떤 제품 제조 기반의 경쟁력 확보에 일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같이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SK텔레콤하고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좀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좀 아이데이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안 문제에 관련된 부분과 제휴에 관련된 제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양현석 지사입니다. 네, 아까 TF 부장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좀 인상적인데요. 비슷한 선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디바이스 경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많은 협력업체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은 삼성과 LG가 또 상당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가 자체적으로도 스마트홈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이들 사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TF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제 어떻게 돈 벌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무료지만 언젠간 유료할 것이고요. 그러면 유료화 시 SKT와 파트너사의 수익배분 어떻게 될 것이고 초기의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가전시장에서 삼성과 LG의 비중이 막강한 건 맞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연동교육도 곧 개방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삼성과 LG도 저희 플랫폼에 들어올 가능성은 저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삼성, LG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전사로서 또 에코 확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좀 나름대로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전사 입장에서 저희 SK텔레콤의 플랫폼과 저희가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력을 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은 저희가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돈 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기본은 저희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의 BM입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초기에 아직 고객들께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휴사들과 협력을 해서 기기를 구입하시면 거의 아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상당 기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B2C BM 이외에도 다양한 B2B BM으로 저희 플랫폼의 파워가 강해지고 플랫폼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B2B BM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B2B BM, 건설과의 협력, 에너지와의 협력 이런 B2B BM을 가지고 간다면 B2C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는 낙관적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 배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기를 파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SK텔레콤이 수익을 나눠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 이용료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기기회사가 가지고 가지 않고 각 영역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가 기여하는 만큼의 레버뉴 쉐어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네, 프라이언 씨,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 최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TF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현재 LG U 플러스 등도 스마트홈을 좀 선도적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제조사들도 스마트홈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SK텔레콤이 가진 스마트홈 서비스가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이랑 연장선으로요. 삼성을 빼놓고 시장을 선도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SK텔레콤이나 삼성 측이 계속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비우스 플랫폼으로 삼성 측을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니까 각 플랫폼을 어떻게 연동시킬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러한 협의가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건지, 협의 난항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3개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타 통신사나 제조업체나 해외 서비스 업체와의 장단점하고, 그 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 부분이 마지막 질문 주신 것까지 상관된 3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LG U 플러스에서 저희와 유사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를 낸 걸 저도 봤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오픈 플랫폼은 더 잘 아실 거고요. 스마트홈 영역에서도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만이 그런 BM을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점은 스마트홈 영역에서 플랫폼 사업의 중요한 점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단기간 안에 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플랫폼 파워를 키워내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시장을 사실 스마트홈 시장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빌딩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저희 역할은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누가 잘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경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얼마나 모드화된 서비스, 진화된 서비스를 빨리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매진 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에코 선점 경쟁, 우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또 서비스 고도화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서비스 경험 역량들이 모아지면은 서비스 고도화에서도 저희가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전사 대비해서는 가전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여러 가지 에코의 확장의 한계, 가전사의 서비스의 개발에 대한 가전사에서 경험이 많이 없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또 우위가 있고, 또 삼성의 가전은 아까 말씀드린 질문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나 LG든 또는 외국의 중국 가전이든 외국의 가전들한테도 저는 열려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필립스니 어떤 가전이라도 저희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요. 하지만 삼성이 저희하고 이렇게 연기를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도 많이 긴장하긴 한 것 같은데요. 최민지 기자님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기 오늘 원래 예정된 질의응답 시간은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2개만 더 받고 삼성 관련 질문이나 많으십니다. 방금 세 번째 그거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협업을 MOU를 맺은 건 제가 알고 있고요. IoT 분야 협력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논의는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스마트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쪽에서 질문을 아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에이스 이진입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삼성 말씀하시니까 고충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OIC 키워야 되는 삼성 입장에서는 쉽게 그 원M2M 쪽 들어오기 원래 들어와 있지만 협업하시기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그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그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그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근데 이 IoT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서의 어떤 대중화 이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은 있지만 사실 수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군은 올해 연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우리나라에서의 그 IoT 전체 시장이 매년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그 중에 SK텔레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 것인지 그 수치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oT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딱 분절적으로 이렇게 데피니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억을 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스마트홈 관련된 영역에서 그리고 MS라는 부분은 저희의 목표는 어쨌든 시장을 선점해서 MS를 1위를 가져가는 게 목표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시장이 될 건지, 얼마나 저희가 그 중에서 매출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젝션도 해봤지만 그것이 시장을 개척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좀 약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기 어려운 부분. 이제 정말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꿋꿋하게 하고 계신 박성우, 조선비즈 박성우 지사님. 예,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박성우라고 합니다. 좀 궁금한 게 예전에 MOU 할 때 그 IP 타임이 협력사로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살짝 빠져있고, 그다음에 에이스 침대는 추가됐고 했는데 뭐 이유가 있는지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상호 접속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앞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중소기업, 염두에 두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스마트 홈 저 로고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하고 보니까 스마트 빔 로고더라고요. 그러면 앱세사리하고 앞으로 스마트 홈 사업하고의 브랜드를 통일시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IP타임이 지난 10월에 MOU 때 저희 파트너로 들어왔다가 회사 사정이 있어서 좀 탈퇴를 했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신에 그 G웨이브 브릿지를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IP타임 역할이. 그 대신에 저희 아까 동영상 소개해드린 것처럼 MCT라는 벤처 기업이 G웨이브 브릿지를 개발을 했고요. 그 MCT는 머신 캔 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 5년 된 업체인데 IoT를 미리 대비해서 창업을 한 회사고, G웨이브 브릿지를 개발을 해서 저희와 함께 파트너로 돼서 파트너십을 가지는 회사입니다. 에이스 침대 관련해서는 지난 CES 때도 수면에 대한, 침구에 대한 그런 전시들이 있었고요. 가구 1위 업체인 에이스 침대와 저희가 논의를 했고, 밖에 나가시면 이제 침대가 하나 있는데요. 아직은 연동이 되지 않았지만 침대와 다른 기능, 다른 연동 기기들이 연결이 돼서 수면 모드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면 모드를 통한 다른 기기에 죽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침대 근처가 쾌적한 수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대 근처가 깨끗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를 달아서 그 센서를 감지하고 그 감지된 센서의 정보를 다른 기기들이 인지해서 에어를 케어하는 그런 모델을 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연동되는 기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또 대여섯 개가 있는데 아직은 협의 중이고, 상대방 파트너사들에서 아직 디시전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긴 하지만 다양한 기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CCTV, 브로드밴드에서 CCTV를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동 가능할 것이고요. 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액세서리도 연동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월패드, 아파트의 월패드도 저희 플랫폼에 하나의 연동되는 기기로 연동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로고는 저희 전체 그룹사의 로고 팔러스에서 정해졌고요. 물론 액세서리에 스마트 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 스피커에 같이 통일된 기기이고, 스마트홈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것이 고객들이 만나는 접점은 기기입니다. 기기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통일성을 가지려고 했고요. 다만 다른 점은 밑에 by SK텔레콤에서 Connected by SK텔레콤이라는 로고를 추가해서 그것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기들이 연동된다는 것을 상징을 했습니다. 액세서리와의 연계도, 액세서리 사업과의 연계도 지금 내부적으로 깊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더 궁금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PRC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오늘 중에 그 스마트홈 TF를 통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 이제 스펙솔 앞에